자, 그런데 의사결정 나무 분석 말고 또 분류해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방법이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의 머리가 있죠? 사람의 머리에는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가. 이 세포하고 세포하고 간의 전기 신호에 의해서 머릿속이 뭐가 기억이 되고 암산이 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라는 게 있는데 사람의 뇌는 뉴런과 뉴런이라는 게 세포를 의미합니다.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얘가 어떤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화학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머리는 불가사의하죠? 몰라.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머릿속으로 뭐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머릿속으로 내가 왜 이 생각이 나왔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아무도 없을걸요? 할 때가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나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내가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머릿속은 제가 얘기하는 걸 막 생각하고 있죠? 그죠?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뇌라는 거는 수많은 뇌세포들 간에 어떤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계산해내고 기억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도 그걸 이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한번 볼게요. 어떤 제일 왼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입력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풋 레이어라고 합니다. 어떤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사람의 머리 뇌예요. 히든 레이어라는 게 머리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세포들이 존재해요. 중간에.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세포들이 존재하는데 이 세포들 간에 서로 막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서 값들을 막 서로 주고받아요. 주고받아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서 결과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결과가 뭐예요? 출력층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도산했어? 안 했어? 이거를 우리가 의사결정하고 싶어요. 도산했다? 안 했다? 그럴 때 아까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도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은 매출액도 있고 종업원수도 있고 뭐도 있어요. 많아요. 구분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많아 있습니다. 그럴 때 의사결정 나무라는 우리가 좀 전에 이용했던 의사결정 나무를 넣게 되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 뭘부터 물어봐야지 이런 룰들이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게 의사결정 나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쓸 수 있고요. 얘는 뭐냐? 야, 그런 걸 뭘 신경 쓰냐? 정확하게 예측만 하면 되지. 사람의 머리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 하지만 정확하게 뭔가 탁탁 답이 나오면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값들을 막 집어넣어서 돌렸더니 yes, no를 정확하게 구분해. 구분하는데 구분율이 뭐 거의 90% 이상 나와.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도 좋긴 하겠지만 논리적으로 안 하고 돌렸더니 예측이 정확하게 나와. 그럼 난 이거 쓸 수 있다. 뭔지는 몰라요. 어떻게 이 중간에 계산되는지는 나는 의미가 없어. 관심도 없고. 어쨌든 돌려봤더니 예측률만 정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도산을 정확하게 예측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왜 그런지는 몰라도 된다는 거죠. 사람의 머리처럼. 머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원리는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는 모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뭔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 노드를 3개 만들래, 4개 만들래, 5개 만들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임의로 막 해봅니다. 얘는 4개 집어넣어봤다가 5개 집어넣어봤다가 은닉충도 2개로 해봤다가 3개로 해봤다가 레이어를 내 마음대로 막 만들어요. 물론 이제 규칙은 좀 있지만 넣었을 때 2개 넣었을 때 3개 넣었을 때 4개 넣었을 때 해가지고 결과 예측률이 가장 정확할 때 그때까지의 그 값을 딱 씁니다. 얘가 그 값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얘가 수정을 해줍니다. 막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 그때 쓰는 게 인공신경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공신경망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보통 패턴 인식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통 로봇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죠? 로봇, 인공신경. 그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영학에서도 이때 많이 써요.
뭐 주가 예측하거나 우리가 이런 거 예측할 때 또는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도산 유무를 예측할 때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은행 같은 데 가보잖아요.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인공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대출 예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실제로 지금 쓰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 안 돼도 돼. 왜? 정확하게 예측만 하면 되니까. 그럴 때 매출액 집어넣고 종업원수 집어넣고 막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도산 확률이 딱 떠요. 0. 몇 %. 뭐 이렇게 뜹니다.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만들어서 개발돼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층이라는 건 뭐냐? 뉴런 네트워크 입력층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항목을 집어넣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매출액, 뭐 종업원수, 그 다음에 뭐 자산, 자본 회전율, 뭘 넣을지를 결정하는 거죠. 출력층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도산했다 안 했다를 예측할 거냐? 이거죠. 그럼 실제로 사람의 머리라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은닉층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사람의 머리에 해당이 돼요. 아까 전에 그림에서 봤던 이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의 머리에 뇌세포를 몇 개를 만들어줄 것인지는 내가 임의대로 결정해 주는 겁니다. 뭐 2개 넣어봤다, 3개 넣어봤다가 5개 넣어봤다가 이렇게 계속 해가면서 정확도가 제일 높을 때까지를 계속 개발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할 때 보면 이런 결합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선형함수, 리니어 펑션이라는 거를 결합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뒤에 보면은 정확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활성화 함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값이 딱 나왔을 때 예측값이 딱 나와요.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은 도산할 확률과 정상일 확률을 예측해 줍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나왔을 때 그럼 이 사람을 도산이라고 해줄 거냐, 도산 아닐 것이라고 해줄 거냐. 여러분들 생각은 보통 0.5라고 생각이 들죠? 기본적으로는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높으면 도산했다 안 했다를 기준으로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0.5면 리스크가 크잖아. 그래서 나는 도산했다 안 했다를 0.7로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만들 때 이제 이런 활성화 함수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기준을 주고 이 기준 이상이 되면 도산했다, 도산 안 했다. 즉 대출을 해줘라, 말아라. 기준이 꼭 0.5가 아닙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신경망 모델은 입력값들을 집어넣어서 입력값이 그런데 여러 개가 들어가죠. 매출액, 뭐 수익, 그 다음에 순수익, 뭐 종업원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중간에 뭐가 막 돌아가면 아웃풋이 딱 넣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각각의 가중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망 모형의 근본 원리는 뭐냐면 이 가중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봤을 때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매출액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W 가중치를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입력이 돼 있고 입력 가중치 값을 막 해서 넷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이 넷을 활성화 함수, 아까 전에 봤던 이 활성화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값이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도산이다 아니다를 예측하게 돼요. 보통 계산은 이렇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잘 모르겠죠? 뒤로 가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입력값이 있습니다. 각각 1, 2, 3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가중치를 1, 0.3, 0.5로 집어넣어 줍니다. 처음에는 내가 임의로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자기가 임의로 지정을 해줘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1, 0.3, 0.5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아웃풋으로 해서 뭐가 나오느냐? 이 사람은 그러면 도산했다 안 했다가 나옵니다. 값이. yes, no로 나오겠죠? 그럼 이 값을 계산해 주면은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행렬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전부 다 문과기 때문에 행렬 배우다 말았죠? 행렬에 의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요거 곱하기 가중치, 요거 곱하기, 그러니까 1 곱하기 1, 2 곱하기 0.3, 3 곱하기 0.5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기호로, 수식으로 나타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계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했을 때 3.1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내가 기준값을 3으로 줬다. 그럼 3 이상이면 얘는 1 아니면 0입니다. 왜? 우리는 도산이다, 정상이다를 구분을 해주는 거니까. 어떤 기준 이상이면 뭐예요? 도산 아니다. 0, 1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기준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준값을 임의로 제가 3이라는 걸 줬습니다. 줬을 때 이 값에 의해서 얘가 1이다, 0이다가 넣어져. 이게 만약에 2.9가 나오면 얘가 0이 내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00명을 집어넣었더니 yes, no로 구분해봤더니 100명 중에 도산 아닌 사람들이 50대 50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딱 해서 100명을 딱 예측을 해봤더니 처음에 이 가중치를 가지고 딱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70대 30이 나왔어요. 그러면 20% 총 40%가 에러 났네요. 원래 50대 50으로 딱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70대 30으로 예측해 줬으니까 에러율이 높죠. 그럼 어떻게 주느냐? 얘가 백 프로퍼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해요. 야, 1, 0.3, 0.5잖아. 이 값들을 얘를 좀 낮춰봐. 0.9로. 다시 백해서 또 돌려줍니다. 한 번 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65%대 35%가 나와요. 좀 높아졌네? 자, 그러면 얘를 좀 더 수정해줘. 언제까지? 예측률이 올라갈 때까지 얘가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백 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로퍼게이션이라는 건 영어로 진출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백 프로퍼게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써 있을 건데 여기에 백 프로퍼게이션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이 백 프로퍼게이션이란 뭐냐면은 값을 정확도를 예측할 때까지 다시 피드백 돌려가지고 값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정확도를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100%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말했죠. 오버핏 될 수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도 만들어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는 걸 원할까?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테스트 데이터하고 베리데이션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를 넣어가면서 계속 한 번 돌려주고 검증용 데이터 또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높은 때까지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테스트에 대한 오류율만 가지고 검증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하고 검증 데이터를 계속 넣어가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두 개가 다 제일 만족하는 수준까지 만들어주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한번 돌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히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볼까? 히든 레이어를 추가해주고 또 돌려봐요. 수십 번 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히든 레이어를 두 개를 넣어서 돌릴 때, 한 번 돌릴 때마다 뭐 수십 번, 수백 번씩 돌아가겠죠? 얘를 수정을 해주니까, 얘를 수정을 해줘서. 그러니까 레이어를 두 개만 딱 넣고 돌리고 이 값을 확인해보고 히든 레이어를 하나 또 추가해주고 또 돌렸을 때 또 수십 번, 수백 번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인공신경망은 어떤 이유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측도를 높일 때까지 계속 숫자를 바꿔 넣어가면서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장 만족할 때까지. 대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예측을 못해. 왜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하면은 예측을 못하죠. 물론 요거는 예측이 됩니다. 요 값들이 그래서 이 값들을 봤더니 얘가 가중치가 제일 높네요. 얘가 제일 중요한 변수입니다. 라는 건 확인이 돼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예측이 안 돼요. 왜냐? 이 수많은 값들의 조정에 의해서 뭔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왜 히든 레이어를 두 개를 했나요? 세 개를 했나요?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인공신경망 모델의 특징입니다. 되셨어요? 그 중에, 자, 뭐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히든 블랙박스라는 거 있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